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62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29일 차요. 네. 오늘 성공은 당신 것 322페이지예요. 중간에 세상이를 마음속에 그리는 것만으로도 여기 할 차례죠. 네. 읽어볼게요. 세상이를 마음속에 그린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리는 것만으로도 세상 일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큰 나에게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리기만 해도 세상 일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사랑이 아닌 것을 대체할 때마다 사랑에 의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대체할 때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대체할 때마다 사랑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 참나, 큰 나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그리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참,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가슴으로 내려와야죠. 이해하면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능력을 매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집중하면 문명의 체계 전체가 심원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을 매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집중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역사는 새로운 갈림길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갈림길이 있어요. 참나로 갈 것이냐, 에고로 선택을 할 것이냐. 어제 그저께였나요? 수업에? 자유, 누가 질문하셨을 때 자유의 길, 그러니까 신의 의지,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의 의지는 그냥 내맡겨버리면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거죠. 내맡겨버리면. 근데 우리는 자유의 의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 의지는 뭐예요? 나의 에고의 자유, 에고가 하고 있는 것들, 생각,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자유의 의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결정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결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이 된 대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해서 세상을 어떻게 봐요? 내가 어릴 때 상처 나고 어릴 때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나로부터 두려움을 근원으로 해서 생겨난 그 상처로 모든 세상을 본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그래서 지금은 계속 신념대로 세상을 보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야. 신념대로 세상을 보는 거라서 암만 내가 그러니까 뭐 이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면 600이 넘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좋았다가 또 불안이 또 올라왔다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각성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미팅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몇 번을 했어요. 한 세 번을 걸쳐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또 이제 이제 소리는 들려요. 근데 이제 다른 목소리로 또 미팅을 했을 때 이게 와 닿는가 봐요. 그래서 이걸 계속 얘기를 알려줘도 이제 이렇게 내 신념대로 내 신념을 가지고 또 막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게 신념대로 들리는 거죠. 안 바뀌는 거야. 소리는 들리는데. 그러다가 어떤 그 타이밍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뭐하고 뭐 이게 그 의식이 조금 더 변화되고 막 할 때가 있죠. 내 신념에서 벗어나질 때가.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들으면 공부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3번을 미팅을 하는데 소리는 알겠는데 나랑 너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랑 좀 다르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이제 또 다른 분의 목소리로 또 들었는데 이게 귀가 좀 열리나 봐요. 그러니까 가슴이 열리는가 봐요. 그 가슴이 열렸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그 타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내 신념대로 보는 거를 이게 내려놓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근데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열릴 때가 있다는 거죠. 바뀌는 의식이 바뀌어지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마하고 듣다가도 저기 길 가는 사람한테 보고 무슨 그 사람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거기서 딱 터질 수 있고 들었는 게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전에 들었는 게 저장돼 있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거는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갈림길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게 또 있다는 거죠. 결정하는 거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제 이 같은 중대한 통찰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대한 통찰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내가 하고는 있는데 몰라. 통찰이 안 돼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행위를 하는지 몰라. 그럼 전달이 안 돼요.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한 22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뭔가 막 경험을 하고 막 했어. 근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몰라.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돼. 전해주질 못해요. 나같이 똑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전해주려고 지금도 하는데 보면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또 받아들이질 않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해요. 그래서 이 신념이라는 걸 없애야 되는 이거를 재맥락을 해야 돼요. 신념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거는 휴대폰이야라는 게 벌써 이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이 붙어 있어서 그 착을 못 내려놓고 이걸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얘의 순수한 면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얘는 휴대폰이야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휴대폰인데 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그게 어릴 때 정서적인 거, 유전적인 거, 막 이성적인 거, 성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성공, 돈, 질병에 관한 것들이 아주 그게 그냥 프로그램이 다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계속 벗어나져야지 이게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신념대로, 운명대로 그 전에 엄마의 어떤 그 엄마 아빠의 삶대로 그냥 사는 것이 우리의 지금 반복적으로 복제를 하는 거야. 부모님을 복제를 해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되더라. 그렇죠. 내가 경험을 했어도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었고 근데 제가 그래도 운이 좋아가지고 저는 빠르게 한계를 느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9년, 10년 안 돼가지고 제가 헥헥헥 하면서 내가 나를 한계를 느껴가지고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이 일이 더 잘 되는 일인데 내가 왜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산을 막 더 정상까지 올라가기 전에 저 정상에 올라가면 진짜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했겠죠. 중간에 좀 올라가다 헥헥헥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의식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저랑 같이 일하던 분이 계신데 근 21년 만에 헥헥거리는구나. 20년 만에. 그러니까 20년 만에 헥헥거리는 거하고 저는 10년 만에 헥헥거리고 한계를 느꼈던 거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20 몇 년 만에 막 한계를 느껴요. 제가 하는 일에서 이렇게 보면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거.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주지를 못하는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핵심적인 걸 몰라서요. 근데 모든 살아가는 거에 그 핵심을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의 그 원리를 알려주시는 게 이제 알려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의식 아카데미 시간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시크릿도 마찬가지고. 시크릿도 너무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크릿 주변에 가세요. 같이 갑시다, 많이. 예,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이 호킨스 박사님은 한 사람한테, 한 명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막 이러는데, 중대한 통찰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지금도 그래서 세상에 전해서 어떻게 할 수가, 그 전해주신 게 호킨스 박사님 책 있잖아요. 책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책만 본다고 내 의식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냐고요. 못 알아듣는데. 보세요. 어려워요. 제가 그러잖아요. 서강대학교 나왔던 제 친구가 요번에 이제 장례식장에 왔는데 제가 성공은 당신 것을 줬단 말이에요. 여행 갔을 때 이제 선물로 이렇게 친구 3명한테. 야, 그거 어렵더라.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 어렵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또 하여튼 타이밍을 잘 보고 또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렵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지식이 많이 쌓였다고 그래서 이게 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경험하신 분이 그러니까 뭔가 시크릿도 경험을 하고 의식에서도 뭔가 경험을 하신 선생님이 그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나와봐 하면서 근데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경험하셔가지고 쉽게 알려주시는 거. 진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저는 참 많이 느껴요. 그렇죠? 끝까지 들으시고 더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줘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눈으로 보여줘서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은 과학인 거예요. 에너지가 과학적인 거예요. 그냥 뻥뻥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오히려 다 그렇다는 거가 아니라 제가 만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과학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귀신이 그쵸. 귀신을 의식적으로 그 두려움이라는 거잖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주면 아이들한테 귀신이 안 달라붙는데요. 의식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귀신이라는 거 제가 알았잖아요. 귀신이라고 느끼는 거는 그 귀신의 뒤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의식을 대비해가지고 풀겠더라고요. 공부를 한 거 가지고. 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 의식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되는데 그냥 봤을 때는 귀신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런 귀신이 뭐가 달라붙는데 뭔가 있잖아요. 그냥 설명이 더 과학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뵀던 교회 다니시는 그분의 설명은. 그래갖고 돈에 대한 것도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렇더라고요. 돈이 없어요. 근데 많이 써요? 없어요? 하여튼 뒤죽박죽한데 어쨌든 이 의식은 과학적이고 눈에 보일 수 있고 뭔가 그게 체계적인 게 여기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것들. 처음에 들을 때는 몰랐죠.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게 알아지는 게 그게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랬잖아요. 반박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 그게 이제 봅시다. 인간의 삶에서 엄청난 비극은 언제나 인간의 정신이 너무 쉽게 기만된다는 점에서 비롯하는 듯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뭐예요? 내 신념, 믿음대로의 이 세상에 너무 쉽게 기만돼서 기만은 뭐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서 모르고 기만하는 거,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이 굉장히 크다 그러죠.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최고로 다 잘 아는지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제가 착각하고 나 이 정도면 알아. 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뭔가 내가 해냈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자기 기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맞죠. 저 역시도 내 믿음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자꾸 각성을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그걸 알잖아요. 선생님이 신념대로 보고 세상은 신념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신념이 지워지지 않으면 계속 제 신념대로 보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 신념대로 보이는 거죠. 참 저는 요새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신념이 이 생에서만 생겼을까요? 아닌 거예요. 신념의 씨앗을 어떤 걸 빨주노초 파나무가 만장에 있다면 빨간 씨앗, 주황색 씨앗, 노란색 씨앗이 보라색 씨앗, 초록색 씨앗, 파란 거, 빨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선택을 해온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리잖아요. 그게 전 업에 뿌렸는 것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그 씨앗을 골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엄마랑 아빠랑은 성적으로 어떤 큰 그게 아니 엄마는 정말 별로 그거에 저 성적인 거에 관심이 정말 정말 없으셨어요. 아빠도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막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 뭐가 막 그런 분은 아니었었어요. 뭐 중간중간에 뭐 바람도 피고 약간의 뭐 이런 거는 있었어도 그쪽으로 막 뭔가 이렇게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을 만나고 살면서 그 부분에 제가 의부증이 걸렸으니까 남편을 빼앗길까 봐 막 있잖아요. 이게 두려움은 있는데 두려움이 어떤 그 실체적인 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막 뭐 그쪽으로 밝혀야지만 그게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업에 제가 그 보니까 요새 저의 아주 가깝게 계신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데리고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자분들을. 그분들이 다 성적으로 상처 있는 사람들을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여자친구들이 있었어요. 성적으로 상처가 그렇게 있는지 지금도 보면 그 에너지가 큰 상처가 다들 작은 상처들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성이라는 게 살면서 왜 계속 이렇게 복제가 돼야 되나요? 아이들이 그 계속 있잖아요. 태어나고 세상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지 어떻게 보면은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함이지 뭔가를 그게 이제 있는데 보니까 그 전에 처음에 만났던 이 여자친구들은 이게 성적인 상처가 있겠지만 그렇게 그닥 큰 느낌은 없어요. 지금 느껴봐도 이렇게 그때 그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근데 점점 뭐 있잖아요. 성적인 상처가 더 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쟤는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그거랑 저희 남편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보면은 제가 뭔가 성적인 막 뭔가 있잖아요. 뭐 남자들을 뭐 막 추구해가지고 그런 남자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뭐 이런 것도 없고 중간에도 뭐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그게 그런 게 없는데 이상하게 뭐 사소한 상처들은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그때 그 막걸리 팔면서 이런 술집을 잠깐 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아가씨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옛날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엄마도 같이 일을 하다가 아빠가 그 아가씨들하고 바람을 핀 거야. 잤나 봐요. 그랬는데 병을 옮긴 거예요. 병을 옮겼다가 엄마한테 또 옮긴 거죠. 옮겨가지고 제가 그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엄마가 내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 옮겼다.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아빠가 워낙 무슨 얘기를 하면 당신하고 좀 뭐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술 먹고 하고 막 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저를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게 큰일 났다. 저러다가 엄마 아빠 헤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그럼 헤어지면 어떡해? 항상 에고는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버려질까 봐. 엄마 아빠 헤어지면 나는 엄마 아빠가 그래서 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버려질까 봐가 근본적으로 둘이 싸워가지고 저러다 헤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난 버려지면 어떡하지? 초등학교 5학년이었었는데 국민학교 그땐 국민학교죠. 근데 그런 그래서 성에 대한
크게 그게 쇼크가 저에게는 엄청 큰 쇼크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엄청 큰 쇼크였었어요. 저에게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 저의 측근에 있는 어떤 남자분이 여자친구들 그런 상처가 있는 그 친구들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 그런 아가씨들 이거 보면서 야 내가 전 업에 뭔가 이게 이들을 보고서 내가 나를 그 용서해야 되는 거 뭔가 거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봐요. 근데 요새는 진짜 이 몸이 아니라는 거를 조금씩 아직은 아야 하고 이게 몸이라고 받아들이죠 제가. 아야 하고 몸이라고 꼬집어도 아야 하고 뭐 아이고 아프기만 해도 막 이제 목에 그냥 막 응? 칼칼하고 뭔가 막 그래도 아이고 하고 막 머리 아파도 아이고 내가 아픈데 하고 아직은 막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그래도 계속 있죠. 이해를 하면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게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직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게 그래 나는 몸이 아니라고 그랬지 아니라고 그랬지 이게 하면서도 계속 아야 하고 이 몸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몸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성에 대한 중요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그런 것도 있긴 했었어요. 어릴 때 그 막내 이모부가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셔가지고 이모 완전히 뭐 이렇게 서울에 계시면서 부산에 사시고 막 이러면 이제 아파트가 따로 있었는데 이모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내려오면은 막 있잖아요. 막 제가 또 이모에 대한 그게 있었거든요. 멘토였었어요. 막내 이모가. 근데 이모가 막 화장실에서 여자 머리 긴 거 나왔다 그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싫어하고 막 이랬었던 것들을 제가 보고 자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막 그런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업에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연결이 되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요새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내려놔라, 내려놔라 요새 그러시잖아요, 선생님이. 내려놔라. 그래서 이게 다 내려놔야 될 것들이구나. 그냥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 끊임없이 내려놔야 되는구나. 편안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다 뭐예요? 어릴 때 상처로부터 해서 드러난 신념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무엇이든지 간에 유전적인 정서적인 게 근원이지만 두려움이 근원이지만 그거로부터 해서 생겨난 습관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측근의 그 남자분도 어떻게 해요?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또 끌어당기는 게 그 상처가 어릴 때보다 점점 뭐요? 20살, 20대 때보다도 뭐요? 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상처가.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근원의 모든 것들의 근원은 뭐예요? 다 돈, 성공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원에 다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나온다라는 거. 그 두려움의 근원을 계속 찾고 해결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 끊임없이 해결해야 되는 거. 그게 해결이 되면 600이 의식 수준 600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생에서 공부하고 최대한 올려놓고 가야 된다라는 거. 최대한 의식은 올려놔야 된다라는 거를 참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 쉽게 기만되는 거. 그 속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신념대로 불안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직 600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나의 그냥 내가 불안이 해결된 줄 알아요. 아니 모든 사람들은 불안 초조해 한 거를 근원을 가지고서 생겼던 상처로 인해서 덮어버리는 거. 뭔가 막 있다라는 거죠. 어제도 늦게 어떤 예쁜 친구를 만났는데 모든 걸 다 밝혔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모든 것들을 어릴 때의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다 밝혀서 자기는 숨기는 거 없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다 밝혀 그러셨다는 거예요. 다 밝혔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는 다 밝혔는데 왜 자꾸 더 밝히라고 얘기를 난 밝혔는데 하면서 밝힐 게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게 이제 그 어릴 때의 그 신념대로 해서 세상을 그냥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신념이 그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지만 내 깊은 무의식에서 이거를 조작을 또 막 하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에고가.
그게 뭔지, 그 조작하고 있는 것조차도 뭐든 솔직하게 이렇게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모르죠. 난 다 했는데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근원에 두려움이 깔려 있다라는 걸 좀 인정하고 거기서 생긴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 습관은 무의식이다. 모르고 있는 내 의식이 지멋대로 자동방 시스템이 있다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그 운명을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의식 아카데미라는 거죠. 그래서 불화와 갈등은 인류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능력이 없는데 불화와 갈등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신념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신념대로 판단해서 내 신념대로 좋으면 참, 내 신념하고 다르면 거짓, 참과 거짓을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게 내 신념대로 해서 구분하는 것이지 근원의 사랑으로 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직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근원에 없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그래서 따르는 불가피한 기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근본적 딜레마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의식의 본성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의식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을.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추론만 가능한 문제도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추론만 가능한 문제도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중대한 통찰을 하신 거를 그 중대한 통찰이 저 의식 지도를 다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신 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나는 불안의 근원으로 해서 생긴 그 신념대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은 맞죠. 내가 볼 때. 그러나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더 의식이 신념을 지우신 분의 말씀이 더 맞겠구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엄청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근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세상을 보면 내 신념대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너무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수용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